어제 오늘 검찰발 뉴스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온 소식부터 좀 볼까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쳤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구형의 배경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알릴레오 등에 출연을 해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불법적으로 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었고요. 이후에는 그 배후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를 또 추가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수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었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지금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검찰이 이제 유 전 이사장을 기소했는데 그는 한 1년 정도 만에 1심 구형이 이제 나온 겁니다. 네. 자,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단 구형이에요.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검찰이 요청한 거고 재판부는 선고 공판은 6월 9일에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오후 2시에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어제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론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유 전 이사장 사건하고 중간에 연결이 되는 고리가 있어요. 이게 왜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2년 전이었었죠. MBC가 검은윤책 사건 의혹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드러났고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가 당시에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 외부에 이제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정 기자가 그 이철 전 대표의 가족들과 같은 수사를 할 수도 있으니 그걸 내가 막아줄 테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과 같은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나한테 제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 전 이사장이 이 보도를 접하고 이제 그 배후에 그 수사를 담당했다고 하는 반부패 강력부를 지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또 어찌됐든 보도 이후에 민원연이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 공모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고요. 검찰은 이정 기자에 대해서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공모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법원도 이정 기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수사한 끝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는 내놓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최종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검사장은 이 얘기를 듣고 죄를 만들려고 뒤집어 씌웠다. 검은 유착이랑 거짓 선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사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 근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수사팀이 어제 기자들한테 설명 자료까지 배포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아이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비밀번호 풀기 어렵잖아요. 아이폰을 확보는 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못 풀었다. 앞으로도 이게 특수문자까지 들어가가지고 풀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자기의 노트북하고 휴대폰을 거의 초기화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게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못 푸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제 이 사건 제보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제보자는 재판에 넘기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관련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관련해서 장관님 입장 궁금합니다. 뭐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글쎄 뭐 입장문을 내놨던데 봤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거는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그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질문하시니 아주 중요한 분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절제와 균형, 책임의식이
중요하지 않나.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을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그거죠. 한동훈 검사장의 말씀하신 휴대폰을 열기 위해서 최신 기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느냐. 아니, 근데 그건 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경우에 휴대폰 압수수색 많이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 비밀번호 못 푸는 경우를 별로 못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검사잖아요. 검사장이기도 한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 편에 포렌식 하면 되는데 그거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게 검사의 태도로서 맞는 거냐, 이런 이제 약간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정치권은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게 이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얘기냐,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이참에 검찰 개혁 다시 한번 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수사권을 아예 기소권하고 분리하는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검언 유착은 실체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 조국 전 그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동훈 검사장이 했는데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기획 공작을 그동안에 벌여왔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 개혁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검찰의 정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의 정상화.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검찰개혁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내일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를 또 해왔어요. 근데 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거는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누구도 부인 못하죠. 예,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 2월 대선 후보 시절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주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렇게 특정하듯이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순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영순이다. 수원지검장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수원지검에 지금 여권 인사들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좀 분위기가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검찰 법조 출입 기자하고도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진짜로 검찰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선인의 최측근이 검찰의 요직, 특히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검장급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검찰 장악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치보복이란 얘기도 뒤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요직에 가면 틀림없이 아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역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검찰 인사가 올해 7월쯤에 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가 굉장히 지금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줄 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요. 검찰 인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선이 끝나고 검찰발 소식 여러 쏟아집니다. 정말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김성환 평론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건권.